네,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어그램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애니어그램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애니어그램이 과연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애니어그램은 우리 강의하면서 이 표현은 계속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애니어그램을 처음 경험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지요. 인간관계론 저희가 교과 과목 중에서 인간관계 문제 해결을 다루는 부분에 여러 가지 매체들 접근을 할 때 상담가들이 학자들이 제시하는 유형 중에 애니어그램도 교재에 실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애니어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시키고 왜 도대체 김수님은 왜 자꾸 애니어그램이 삶을 변화시켰다고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비밀의 열쇠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혹시 메모가 준비가 되셨다면 메모하면서 들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할 때나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는 강의는 과연 좋을까? 라는 질문도 해보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보시는 거잖아요. 영상 시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시려면 메모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유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해잖아요. 첫 번째 미션입니다.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촬영하시는 우리 선생님은 나는 몇 번 유형일까? 라는 거 저도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질문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저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애니어그램 저는 몇 번 유형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10% 못 맞춰요. 이유가 있지요. 이유는 잠시 후에 알게 되실 거예요.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개혁가, 조력가, 성취자부터 시작해서 중재자잖아요. 자,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는 힘의 중심으로 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위에하고 밑에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조력가, 성취자, 예술가 2번, 3번, 4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가슴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5번, 6번, 7번은 머리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는요. 8번, 9번, 1번 유형은 힘의 중심 장에 두고 있어요. 지금 어떤 설명을 해드리냐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힘의 중심을 두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에다 많이 사용하시나요? 라고 질문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번 조력가, 3번 성취자, 4번 예술가는 가슴 중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머리, 가슴, 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것 같네요.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머리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가슴이 답답해. 답답해. 아니면 배가 아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 유형 같은 경우는 생각의 힘이 머리에 있는 것이고요. 가슴 중심을 감동을 느껴도 가슴으로 감성을 느낀다 라고 따뜻한 감성, 슬픈 감정도 가슴으로 느끼는 유형이고요. 장은 행동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 힘의 중심에 장에 밀집되어 있다 라고 애니어그램에서는 보고 있기도 해요. 자, 머리 중심은 생각한다고 그랬죠? 가슴은 느낀다고 했고요. 그리고 장 중심은 행동, 액션이에요. 자, 그럼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례는 제가 학회에서 전문 강사 연수를 받을 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사례예요. 자, 이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할 거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60대에 70대 가까이 되신 어머니께서
40대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대요. 자, 사례예요. 유형은 머리, 가슴, 장 중심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대요. 아들아, 아들아, 엄마가 말이야. 아유, 우리 손주 별이가 너무 보고 싶어. 별이 좀 볼 수 있겠니? 이번 주에 올 수 있겠어? 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어머니, 저 바쁩니다. 갈 수 없어요. 자, 실망한 어머니는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는 올 수 있겠니? 어머니, 다음 주에도 못 가고요. 그 다음 주에도 갈 수 없어요. 당분간 제가 어머님 찾아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아, 아이, 무슨 일이야? 내가 손주 별이가 너무 보고 싶다니까? 그때 아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머니,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는 당연히 기억할 수가 없죠. 그 수많은 시간 속에. 자, 그래 다시 질문을 하게 되죠. 아들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니, 제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무릎이 심하게 다쳤었어요. 어느 날이었었거든요. 피가 참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달려갔거든요. 엄마,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는 피가 나는 제 무릎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다쳤어? 왜 그래?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자,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머리, 가슴, 장 중심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잘못했을까요? 어디에서 왜 다쳤냐고 물어보는 어머니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 질문을 들은 서운함을 느꼈던 아들. 그 이후로 아들은요, 어머니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청소년기도 아주 우울하게 지냈다고 해요. 물론 이 사례가 실제 사례인지 아니면 간접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힘의 중심 체계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들이 잘못을 했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을 오해한 아들이 잘못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잘못을 했을까요? 5초 시간 드릴게요. 어떤 분은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들이 피가 많이 나는 아들에게 어떻게 질문하실 거예요? 피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너무 아파 다리를 절룩거리고 왔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저라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여기선 질문 전에 대답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유형이 밝혀지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왜 다쳤어? 저는 이 교육을 하면서 상담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왜 다쳤어? 얼마나 아프니? 아니면 누구야? 가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놈이야! 라고 딱 갔는데 우리 아이가 피해자인 줄 알고 갔더니 그 아들이 다른 쪽의 아들은 깁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역으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머니는 머리형이었고요. 아들은 감성이 따뜻한 가슴형이었어요. 자, 이 설명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어머니는 아들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어떻게 왜 다쳤는지를 알아야 어떤 치료가 될 수 있는지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머리 사고형이었고요. 아들은요. 생각하는 힘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우리 어머니가 아들 괜찮아? 얼마나 아프니? 어떻게 다쳤어?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에니어그램에서는요. 머리, 가슴, 장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냐면
머리형과 대화를 할 때는 머리형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슴형이라면 괜찮아? 아들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동, 이렇게 사고의 분리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청소년기는 엄마가 잔소리를 했고 엄마가 지나친 집착이다 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많이 의식이 변화하기도 해요. 그렇구나. 엄마가 나를 위한 잔소리가 아니고 나와 생각하는, 행동하는, 느끼는 감성이 달랐었구나 라고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 참 많았고요. 저희 상담실에 들어오는 한 어머니가 기억이 되네요. 이 어머니는 자녀와 갈등이 참 많았고 심각했었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이 힘의 중심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랬구나. 내가 우리 딸에 대한 마음을 몰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강의에서는 머리, 가슴, 장이 서로가 사고의 유형, 행동의 유형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미션 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과연 머리, 가슴, 장 중에 어떤 유형이고 또한 9가지 별칭 중에 어떤 유형인지 세 번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